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통해서 관절염을 극복한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마을 광양시. 발효엽리버섯으로 건강을 꼭 챙기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했다는 그의 비법.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버섯류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꽃송이 버섯에도 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에서는 이 꽃송이 버섯을 하나비다 라케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난소암을 고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를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뼈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밀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것까지 완치되고 제가 보기에는 염증 작용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도 염증, 항염, 그다음에 항암,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고 현미도 역시 항염, 항암, 면역 작용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작용이 있고요. 선택을 떠나서 이제 꽃송이 버섯 칭찬을 좀 할 게 있어요. 되게 실제로 이제 버섯에 베타글루칸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1, 2, 3, 4등이 있어요. 1, 2, 3, 4등. 1등이 꽃송이 버섯인데 얼마나 많냐면요. 꽃송이 버섯 100g에 베타글루칸이 43.6g입니다. 2등이 3%나 들어있네요. 네, 2등이 표고버섯,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표고버섯인데 27g이 들어있어요. 43%라고. 그 다음에 뭐 송이버섯은 뭐 11g밖에 안 들어있구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하고 계신 게 뭐냐면 베타글루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식이섬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버섯이 이렇게 지금 씹어 드시잖아요. 그러면 베타글루칸은 소화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발효가 돼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쪼개져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요? 꽃송이 버섯? 가격대가 어떤가요? 키로에 이제 100만 원 이상. 그래? 먹고 살자. 1kg에 100만 알지? 제가 이광희 씨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고백을 할게요. 실은 저 꽃송이 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게요. 아침에 기상하기가 너무 좋고 숙취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도 너무 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뼈가 쉽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법 전수자 두 분에게 저희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항염증의 어떤 그런 변화가 꽃송이 버섯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한테는 꽃송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급성기로 인해서 외상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뭐 찢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너무 맹신을 해서 저기에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항염 쪽으로 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생식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한 남자. 남들이 다 있는 한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수술 받고 후유증은 어느 정도였나요? 후유증은 음식을 먹다 소화가 안 되고 밥을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도 그동안 생활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에 들어가면 그게 밥이 엉켜요. 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위를 다 절제를 하고 나면요. 식도에서 바로 십이지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음식이 일시적으로 저장될 공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드시면은 한동안 한참 토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시술 직후에 그런 일이 많아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 느끼고 목에 걸리는 증상이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양 흡수 문제예요. 그래서 철분이나 비타민의 흡수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위암 환자가 그 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으면 음식물의 이 통과 경로가 바뀌면서 이 철분이 잘 흡수가 안 돼요. 특히 그래서 철 결핍성 빈혈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딱히 위암 그 절제술 초기에는 이 식사요법만으로 철을 충분히 이제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00에서 300mg 정도의 철분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으로 위를 통째로 절제를 한 뒤에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 고통과
또 영양소 결핍으로 빈혈에 시달리셨습니다. 김성근 씨, 대체 어떤 기생식물을 드셨길래 이 위암 후유증 아주 가뿐하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건지요? 항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항암 치료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생식물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을 잡는 기생식물 정체. 과연 뭘까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암 잡는 기생식물, 이것은 무엇인가요, 김성균 씨? 네, 바로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 야, 이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버섯인데. 꽃송이구나, 얘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약간 꽃송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약재 냄새가. 오, 냄새가. 약재 냄새가 나요. 나네요, 진짜. 어떤 버섯인가요? 이제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나 이제 잣나무나 이제 참나무 밑에서 이제 기생하는 버섯인데요. 대개 이제 5월 정도에 자라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름철, 장마철 때까지 이제 7, 8월 때까지 가장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버섯입니다. 근데 이 꽃송이 버섯의 특징이 본인이 이제 기생하는 숙주나무를 이제 죽게 만들 정도로 그 숙주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당깁니다. 숙주가 되는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염치가 없는 버섯이죠. 그러나 이제 꽃송이 버섯 자체는 그만큼 본인이 기생을 하고 있는 숙주나무의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버섯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꽃송이 버섯은 입증된 효능도 좀 다양한데요. 최근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 꽃송이 버섯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항암 식품이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줘서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효능이 다양하고 뛰어난 만큼 이 자연산 꽃송이의 가격도 좀 고가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가격을 중간에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네, 버섯에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 성분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된 그 버섯이 더 비싼 거고요. 그래서 가격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으랍니다. 버섯 중에 진짜 몸에 좋다고 소개드린 버섯도 많은데, 근데 그 버섯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고 산삼과 비교가 되는 꽃송이 버섯. 그렇다면 다른 버섯에 비해서 효능도 월등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꽃송이 버섯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산화 능력입니다. 다른 버섯에 비해서 항산화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데요. 이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꽃송이 버섯의 항산화 능력을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이 51.35% 정도가 되고요. 항암 환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음용을 하시는 상황버섯 같은 경우에도 80.7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려 95.94% 정도로 양송이 버섯이나 상황버섯보다도 항산화 능력이 더 이제 높은. 꽃송이 버섯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이 무려 한 8가지 정도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E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타민 E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항산화 기능이 있는데요. 버섯별 비타민 E 함량을 한번 보시죠. 참. 비타민이? 100g당 표고버섯은 0이에요. 상황버섯은 0.2. 그런데 꽃송이 버섯은 무려 408.5mg.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꽃송이 버섯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 E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꽃송이 버섯에는 비타민 E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암 비타민이라고 그러죠.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정상적인 세포가 돌연변이하는 것을 막아줘서 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의대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가 13나노그램이 있는 군과 비교했을 때 혈중에 비타민 D가 52나노그램 있는 군이 유방암의 발병 비율이 거의 5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꽃송이 버섯이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은가요? 꽃송이 버섯이 체력을 강화해주면서 피로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이제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총 18종에 달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있는데요. 아미노산은 우리 인체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이 돼서 인체의 피로도 덜어주고 체력을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아미노산의 농도를 우리 그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영지버섯 같은 경우에는 100g당 4,848mg 정도가 있고요.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무려 8,230mg으로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력 강화나 뭐 피로 회복, 원기 회복에도 좋다는 이 꽃송이 버섯. 그러면은 이 안에 암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성분도 들어있나요? 또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인데요. 우리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면역세포랑 결합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 자체가 더 자극을 많이 받아서 면역 반응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그럽니다. 이 면역세포 자체가 이제 강화가 되니까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2013년도 한국생명과학학회 학회지를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암을 유발시킨 쥐에 꽃송이 버섯의 추출물을 투여를 했더니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암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송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면역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문제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백혈구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1999년 대체의학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꽃송이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암에 걸려서 백혈구가 감소한 쥐에게 투여해 봤더니 놀랍게도 백혈구수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꽃송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요, 항암 능력을 활성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수까지 늘려주기 때문에 암에 대항하는 능력이 탁월하네요. 네, 그 꽃송이 버섯에는 다른 버섯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9.57%가 들어있고, 영지버섯에는 15%, 꽃송이 버섯에는 이 43.6%나 들어있습니다. 다른 버섯에도 이렇게 베타글루칸이 들어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꽃송이 버섯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려면은 꽃송이 버섯을 어디에? 또 다른 효과로는 꽃송이 버섯을 챙겨 드시면 비만 예방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꽃송이 버섯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이 쥐의 체중이 감소하고 내장 지방도 감소하고 중성 지방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이 모두 떨어졌는데 반대로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꽃송이 버섯에서 왜 나타나나 추측을 해봤는데 아미노산 중에 류신이라고 하는 성분의 작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체지방의 합성을 막는 작용이 뛰어난 이른바 항비만 아미노산으로도 불리는데요. 따라서 이 꽃송이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꽃송이 버섯의 대표적 성분이 이제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열을 가할수록 물에 더 잘 우러나오는 성분입니다. 근데요, 버섯이 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나 다 맞나요? 네, 꽃송이 버섯은 특별하게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보고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설수연 씨가 너무 많이 드셔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꽃송이 버섯에 들어있는 이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좀 큰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가 좀 안 될 수가 있고요. 네, 요즘 또 추석 음식 많이 준비하시면서 요거 버섯 요리 꼭 상에 올리시잖아요. 근데 뭣도, 맛도, 그리고 모양도 이렇게 각양각색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천연 항암제로 관심받고 있는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거. 네. 뭐죠? 네, 꽃송이 버섯입니다. 생김새만큼 영양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김준희 씨 닮았는데. 맞아요. 눈이 더 높으세요. 풍부한데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증강시켜 항암 작용을 돕는 우수한 성분입니다. 꽃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상황버섯에 비해 베타글루칸이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버섯들보다 현저히 높은 이 베타글루칸 성분 덕분이죠. 일본에서는 이미 대표 항암 버섯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네요. 버섯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용 성분들을 추출해서 동물세포 실험을 수행해 본 결과 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크리탁셀에 대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암세포가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가 일부 분해되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되고요. 또 효소도 활성화되어서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관절기 두검과 알레르기, 사망을 부르는 암에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 면역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베타글루칸이다. 어떠한 질병도 쉽게 이겨낼 수 있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병을 막아주는 방패, 면역력 높이는 베타글루칸의 모든 이 같은 이런 식물들의 세포벽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또 혈당을 조절해주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질 대사에 도움이 되고 또 체지방 축제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긍정적인 삶 자체가 질병에 이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세 건강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열쇠, 면역력. 베타글루칸의 효과적인 섭취와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을 누립시다. 계속해서 장수 밥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열대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시원한 산골이나 계곡에는 천연 항암제가 피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예쁩니다. 꽃송이 버섯 밥상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항암작용이 우수합니다.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면역을 아주 세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 물질인 베타글루칸이 일반 버섯에 비해 4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확실히 버섯 중에 최고봉입니다. 예, 계곡에 핀 항암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군요. 이 꽃송이 버섯. 언뜻 봐서는 좀 산호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주 약효가 뛰어나다고 하니까 꼭 한번 먹고 싶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의 하버드대 그리고 일본의 동경대에서도 연구할 만큼 항암 효과를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산으로 구하기가 좀 희귀했었는데요. 2004년부터는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장수밥상으로 꽃송이 버섯 추천드립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이가 있다.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백은 씨가 그 주인공.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공복에도 200이 넘어갔고 식후 2시간에는 혈당이 380까지 올라갔고요. 정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혈당 수치. 박백은 씨는 지난해 10월 당뇨병을 진단. 하얀 꽃잎들이 모여있는 것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꽃송이 버섯은 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침엽수에 붙어 자생한다. 야생에서는 여름 한철밖에 자라지 않아 아주 귀한 버섯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이 다른 버섯류에 비해 월등히 많이 들어있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같이 먹게 되면 당이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도 순하게 올라가서 순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당도 뚝 떨어지는 게 없이 완만하게 떨어지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인슐린이 적게 나와도 효과적으로 당이 조절되는 거죠. 결국은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고 당뇨가 있는 사람도 당이 적게 올라가는 겁니다. 섬유소가 사실은 질겨서 실제로 우리가 독소 배출이라든가 혈당 조절의 섬유소 역할을 위해서는 그 조직을 연화시키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과정이 발효 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5년 전 심한 통풍으로 고생했지만 자신만의 식생활 관리로 많이 호전됐다는 사례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뼈에 흔적을 남기는 통풍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도 하는데요. 모든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검사 결과 상담에 들어갑니다. 오늘 혈액 검사한 거에서 요산 수치가 지금은 4.8로 아주 잘 조절되고 있네요. 예, 요산 수치가 4.8로. 웅선 씨의 기대에 붕이라도 하듯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잠깐의 증상 호전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게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왕시의 한 버섯 농장.
지금 이곳에서는 꽃송이 버섯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일반 버섯보다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만개한 꽃송이 버섯은 1년에 딱 2번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수확할 수는 없나요? 꽃송이 버섯의 진짜 매력은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에 있다는데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이거 좀 익숙한 냄새 같은데요? 송이 냄새 유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송이버섯? 그렇죠. 모양은 꽃 같고 그 향은 송이버섯 향이 나죠. 그래서 꽃송이버섯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군요. 꽃 같은 외모에 진한 송이버섯 향까지 이름값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무궁무진한 매력의 소유자답게 꽃송이 버섯은 따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어이구, 어서 와요. 네.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농장 사람들도 알 정도로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또 효과 보시고 꽃송이 버섯 매니아. 정말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꽃송이 버섯에는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비타민, 칼슘, 철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들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암 환자들에게는 면역, 항암, 항염 작용이 높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관절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찾아간 곳은 여의도의 한강공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꽃송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그루칸, 또 쌀결에 들어있는 이노시톨과 페놀, 또 감마 오리지널을 발효시키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런 성분들이 흡수가 잘 돼서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집안 식구 모두 함께 후식을 먹듯이 발효염이 버섯을 한 숟가락씩 먹는다고 한다. 밥 먹고 나서 바로 한 숟갈씩 먹으면 하루에 3번씩 먹는 거고요. 벌써 횟수로 5년째 먹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골이 찢어진 상태에서는 운동보다는 일상생활조차도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그렇고 또 비록 연골은 파열됐지만 관절 기능은 매우 좋습니다. 일반인의 정상 기준을 펴는 근육 3, 굽히는 근육을 2로 봤을 때 굽히는 근육이 1.6까지 육박하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측과 좌측의 비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2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